네,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북한이 잘못해서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 배상을 하라는 건데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얘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부분 기억할 만한 장면입니다. 2020년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이렇게 폭파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상징과도 같은 걸 일방적으로 북한이 부순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우리 세금이 들어간 국유재산입니다. 폭파된 청사와 그 충격으로 부서진 건물까지 합하면 447억 원, 400원이 훨씬 넘죠. 이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걸 북한이 물어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주장입니다.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 행위이고 정부는 2023년 6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재판하려면 상식적으로 피고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의 노동당 관계자가 나올 리는 없겠죠. 일반 민사 때도 활용하는 이 공시송달을 통해서 재판이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판에서 이겼을 때 그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에 법원이 납북 피해자 가족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한국전쟁 참전 군인들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돈을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지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납북 피해자 가족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이걸 대신 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 재단은 북한 출판물이나 방송의 저작권료를 대신 받아서 송금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보면 재판은 어떻게든 진행이 되고 조심스럽게 승소까지 전망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건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부 설명처럼 채권을 보전하는 효과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까지 여기에 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